이렇게 먼저 하시죠. 네. 알림을 내가 이렇게 해보세요. 자, 40, 41종 내가 숙제 냈는데 지점이 있어요. 272번만 하면 돼요. 72, 75. 네. 41쪽이네. A 더하기 2B 더하기 1이 0이다. 다음 중 1 빼기 A제곱 빼기 3B제곱 더하기 2A와 같은 것은 뭐냐 했는데 풀었니? 아니면 풀었는데 답이 없는 거야? 아니면 못 푼 거예요? 아, 찍어가지고 맞췄다고요? 찍어도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보면 내가 이 식을 잘 보면 뭐 A 더하기 2B 더하기 1이 0이다라는 관계없이 이 식을 잘 보면 뭐가 보여요? 나는 A제곱, 3B제곱, 4AB가 보이는데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얘네 세 개 같이 갈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네, 1 빼기 A 빼기 2B의 완전 제곱이랑 합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이렇게 해보는 거죠. 뭐. 합, 차. 네. 아, 잠깐만, 나 맞게 했죠? 네, 1 빼기. 네, 이렇게 했고요. 잠깐, 얘가 답이 아닌가? 답이 몇 AB로 되어 있네요. 아, 뭐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답이 되게 여러 가지일 수 있어가지고 내가 처음에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풀었는데 틀렸냐라고 물어보고 풀었는데 답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사실 그래 이거 이용하면요 예를 들어 AB 더하기 2B 더하기 1이니까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B 빼기 예를 들면요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얘는 A가 마이너스 2B 빼기 1이니까 1 빼기에 뭐 마이너스 2B 빼기 1 더하기 2 이러면 3이 더하기 2잖아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답이 없는 거면 뭐 이해가 되지. 네. 사실 이런 거는 답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객관식이니까 이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같은 거라서 나는 수학적인 문제로서는 이런 문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이왕 냈으니 맞춰야 된다면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요 답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몇 A, B잖아요. 그리고 얘도 두 개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는 A고 하나는 B 아니겠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전에 요 A가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3이가 나왔어요. 네. 그럼 이쪽은 A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쪽은 A로 표현하는 게 좋으니까 B를 없애는 게 맞겠죠. 그럼 2B는 또 마이너스 A 빼기 1이니까 네, 1 빼기 1 없어지고 마이너스 2A라서 네, 8AB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죠 이건데 뭐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좋아하진 않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세요. 괜찮아요. 75 이것도 1의 자리 숫자라 그런가? 자, 이거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고 한다고 냈다는 건요. 약분이 되니까 낸 거잖아요. 우리가 분수의 1의 자리 숫자를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는 모를 수 있지만. 아마 약분 될 거예요. 그리고 2027 많이 나왔으니까 치환하겠죠. 그럼 일단 해보자고요. 2025는 2027 빼기 2로 보고.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3x 빼기 6입니다. 아마 x 빼기 6이 소재 될 거예요. 되니까 출제를 하겠죠. 문제 오류가 없는 한. 조립제법 쓰면 되겠죠. 아마 마이너스 x 빼기 1될 거예요. 아마 되니까 냈겠죠. 네. 일단 치고. 근데 얘는 이렇게도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3, 2, 6 더하면 3, 네. 6, 네. 그러니까 이게 x 빼기 2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니까요. x 빼기는 약분하고 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에요. 여기까지는 했죠? 네. 근데 문제가 저거 계산하라고 물어보진 않고 1의 자리 숫자만 물어봤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계산하기 너무 힘드니까. 근데 1의 숫자만 하면 덜 부담스러우니까 낸 거 아니겠어요? 1의 자리 숫자만 보자고요. 2027을 제곱하면 77에 49에서 뭐뭐뭐 9로 끝나겠죠. 27 곱하기 3 했으니까 뭐뭐뭐 1로 끝날 거고 뭐뭐뭐 3으로 끝나죠. 그럼 1의 자리는 9 더하기 1 더하기 3에서 3으로 끝나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자, 복소수 해봅시다. 자, 복소수 개념 설명 조금만 할게요. 네, 뭐 예전에 한 거니까 뭐 잘할 거라 생각은 하는데 혹시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되새겨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허수 단위 i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실수의 범위를 벗어난 숫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허수 단위 i라는 놈을 도입을 했고요. i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중에 하나예요. 이놈의 한근이에요. 한근은 i라 하고 한근은 마이너스 i라고 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쪽을 i라고 하지? 두 개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i고 하나 마이너스 i인데 어느 쪽을 i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i예요. 네. i랑 마이너스 i는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부호를 붙인 것 뿐이지 i가 양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놈의 한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간단한 표현을 이렇게 쓰죠. i는 루트 마이너스. 왜냐하면 우리가 제곱해서 2 되는 수를 하나는 루트 2,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니까 i 쪽을 루트 마이너스 1로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로 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i라는 수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도형이나 이런 걸로 표현이 불가능한 수라서 그냥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그냥 루트 마이너스로 정하자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i들을 이용해서 숫자를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이제 좀 확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수를 배웠고요. 네, 허수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복소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배우는 모든 수는 다 복소수의 범주에 들어간다.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나뉘고 실수는 아시다시피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서 무리수를 중3 때 배웠습니다.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네. 유리수는 이제 또 정수랑 정수 아닌 걸로 나오고요. 정수는 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이 있습니다. 양의 정수는 따로 자연수라고 했죠. 아니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굳이 쓸 필요가. 중요한 건 우리가 허수를 이제 처음 배우니까 허수가 중요해요. 허수는 크게 둘로 나뉘었거든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i, 루트 2i, 3i처럼 그 실수 파트가 없는 애가 있어요. 그냥 순수한 허수로만 이루어진 애가 있어요. 순허수라고 하고요. 순허수에다 뭔가 실수를 좀 추가해서 2 더하기 i 뭐 이런 것처럼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둘이 좀 나눴었죠.
그래서 복소수를 표현을 할 때는 모든 수는 복소수의 모든 수는 다 어떤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a 더하기 bi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네, 단 a는 실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수를 표현하고 싶다. b가 0이다 하면 돼요. 순어수다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다 하면 되죠.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거 아주 중요하죠. 너네 다 알 거야. 근데 시험에서 까먹을 거니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지. 이러면 순어수. 분명히 너네 실수할 거고 둘 다 0이면 0입니다. 네, 뭐 이렇게 표현 가능했죠. 네. 자,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건 잘 할 테니까 뭐 그런 거는 됐고, 네. 나눗셈은 저 분수로 표현하는 거 있죠. 실수가 하는 거 뭐 그런 거 잘 할 테니까 그건 괜찮고, 네. i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정도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거라서, 자, 실수와 순어수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는데, 왜냐하면 실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허수와 다른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제곱하면 0 이상의 양의 실수, 0 이상의 실수가 됩니다. 제곱하면 0 이상의 실수. 그리고 다른 어수와 다르게 순어수만의 고유의 특징은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경우도 꽤나 있죠. 근데 어렵진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복소수 z를 a 더하기 bi라고 했을 때 a를 뭐라고 일컫냐면 실수부분이라고 하고요. bi가 아니고 b만 따져서 허수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i가 양수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지만 3i의 허수 부분은 양수다 이거 맞는 말이죠. 네. 허수 부분, 실수 부분은 실수입니다. i를 띈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해요. 부호 포함이에요. 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i의 허수 부분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309, 310, 311 뭐 이런 거 잘할 테니까 이런 거 넘어갑니다. Z2 해줘야 되나? 저 314번 이거 해줘야 되나? 자, 314번에 Z2가 있는데요. 네, 루트 2 빼기 3i분의 3 플러스 루트 2i죠. 네. 자, 요거를 계산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계산을 한다는 건 분모를 좀 간단하게 해서 분모가 허수인 거 싫으니까 실수화를 좀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합차 공식 쓰죠? 루트 2 더하기 3i를 분자 분모에 곱했죠. 자, 그러면 분모는 자, 앞에 거 제곱 2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2에서 자, 3i의 제곱을 빼야 되는데 3의 제곱 9의 i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9를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분자는 이렇게 하면 되죠. 3 루트 2 9i 루트 2 루트 2i니까 2i. 자, 루트 2i랑 3i를 곱하니까 3 루트 2의 i 제곱. 네,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앞에 3 루트 2, 뒤에 3 루트 2가 지워져요. 신기하다, 그죠? 네. 11분의 11i i가 됩니다. 야,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는데 간단하게 하면 i네요.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하다.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게 i로 되게 간단하게 됐는데 이게 모양이 완전 무작위로 아무거나 막 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3 두 번에 루트 2 두 번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약간 무슨 모양처럼 생겼냐면 분모가 몇 빼기 몇 i잖아. a 빼기 bi 형태로. 분자가 무슨 모양이냐면은
그 분모의 뒤에 있는 3이 앞쪽으로 왔고요. 분모의 앞쪽에 있는 루트 2가 뒤로 왔는데 부호가 가운데 플러스예요. 약간 이런 모양이네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실수화를 합시다. 자,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제곱 a제곱에서 bi의 완전 제곱을 빼는데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앞에서부터 하나씩 증거따리 합시다. ab 더하기 b제곱 i 더하기 a제곱 i 그 다음 마지막이 ab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변해서 5이 지워져요. 방금 전에 얘가 지워진 것처럼. 그래서 분모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분자는 a제곱 i b제곱 i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i네요. 야, 이 모양은 무조건 i네요. 오, 신기하네요. 여러분이 이제 심화를 좀 많이 하면 내가 왜 저런지 알려줄 건데 아직은 여러분이 좀 빨라서 저런 애들이 있어요. 네. 내가 여러분들 배수를 좀 잘한다 이러면 내가 복소수를 좀 심화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 난도도 암산으로 팍팍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유형 3번. 예, 복소수가 주어질 때 시계값 뭐 이런 거 앞에 다항식에서 했던 거죠, 그죠? 네. 316, 317처럼 막 x가 뭔데 막 6x 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을 하세요. z 세제곱 빼기 8z를 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316번을 할 때 자, x가 3분의 1 더하기 2i면 6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을 할 때 6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i를 제곱을 하고 4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i를 하고 더하기 3을 해요. 이렇게 풀어요? 아니죠. 네,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x제곱하기 너무 짜증나잖아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풀던가요? 그냥 대입해서 한다면 319번 같은 거 너무 힘들 거잖아. 그죠? 네, 319번 같은 거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근원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야죠. 왜 제곱이 힘드냐? 3분의 1 더하기 2i 3분의 뭐 그렇다 치는데 1 더하기 2i가 제곱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세제곱, 네제곱은 더 힘들죠. 이걸 나는 어려운 게 하나다라는 말을 하는데 1 더하기 2i가 1하고 2i가 붙어있으니까 제곱, 세제곱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계산이 하나 들어가게 하느니 쉬운 계산을 2개 하는 게 훨씬 낫다. 어떻게 넘긴다. 자, 3 곱하고 1 넘기겠습니다. 3x 빼기 1이 2i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요식은 훨씬 계산이 방금보다 나아요. 1 더하기 2i를 완전 제곱하는 것보다는 i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3x 빼기 1을 제곱하는 건 뭐 인수분해 공식이나 워낙 많이 해가지고 x의 제곱이 들어간 표현만 있으니까 요걸 제곱하자는 거예요. 9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은 2i.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곱을 했으면 2i의 제곱은 2의 제곱 i의 제곱 마이너스 4죠. 잠깐만 뭐 잘못한 것 같다. 루트 2i. 그렇네요. 문제를 잘못 썼네요. 네. 그럼 마이너스 2네요. 네. 그러면 네, i도 없고 2차는 잘 나왔고 편하단 말이에요. 왼쪽 넘겨서 3 나누면 편하지 않겠어요? 왼쪽 마이너스 2 넘긴 다음에 3 나누면 3x제곱 빼기 2x 더하기 0이에요. 그러니까 3x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냐? 2x제곱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2x 빼기 1.
따라서 2차를 쉽게 1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6x제곱은 2배니까 4x 빼기 2에 빼기 4x 더하기 3이니까 1이라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z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i랑 같이 있는 애를 다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럼 319번은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이 1 빼기 i예요. 2i. 뭐 있어요? 1 넘기면 돼요. x제곱 빼기 1이 마이너스 2i다 하고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x 4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는 자 마이너스 2i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와 i 제곱 마이너스 4죠. 이거 뭐가 되냐? x 4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5는 0이라는 식이 나와요. 이런 식을 하나 도출을 해보니까 밑에 있는 저 뭐야?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2x 더하기 x분의 5가 뭔가 그럴듯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x 4차, 2차의 개수이 그 다음에 상수와 5인데 개수가 1, 2, 5야. 1 마이너스 5야. 1 마이너스 5 있잖아. 여기 5 있잖아. x분의 5가 더럽긴 한데 아니 요렇게 묶으면 되잖아. 즉 x4제곱 빼기 2x제곱 따로 하고 x3제곱 빼기 2x 더하기 x분의 5 따로 묶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죠? 해봐요. 혼자서. 여기까지 안 풀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켤레복소수인데 이거 좀 이제 설명해야겠지. 일단 좀 뒤에 설까? 일단 켤레복소수 일주만 해봅시다. 복소수가요. 어쨌든 i가 들어가면 계산이 좀 더럽잖아요.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 때문에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관건이에요. 자, 켤레복소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복소수 z가 a 더하기 bi일 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서 만든 걸 켤레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를 위에다 작대기를 씌워놓고 저걸 바라고 있죠. 바. z바는 a 빼기 b야. 이렇게 정의합니다. 켤레복소수를 왜 따로 하느냐? 계산이 쉬우니까. 뭔 계산이 쉬워요? 합하고 곱이 쉬워요. 물론 차도 쉬운데. 자, z 더하기 z바는 어떻습니까? 2a로 실수가 나옵니다. z 곱하기 z바는 뭡니까? a 더하기 bi, a 빼기 bi 합차 공식 a제곱 빼기 bi의 제곱 a제곱 빼기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와요. 자, 실수죠. 그러니까 합이 실수, 곱이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허수가 없어져서 되게 좋고요. 게다가 곱은 실수는 실수인데 어떤 실수야? 제곱의 합이니까 어떤 성질이 있어? 항상 0 이상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0 이상의 실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저거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자, 뭐 예를 들면 자, z 더하기 z바 합 z 곱하기 z바 곱 합하고 곱이네. 뭐가 생각납니까? 두 수를 합치고 두 수를 곱하면 보통 뭐 해요? 공수원에서 이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가 있습니다. 두분의 합, 두분의 곱. 자, 이걸로 일단 연계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제곱을 해서 더한 거는 주로 뭐 할 때 나오는 표현인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어떤 공식 같은 거에서 좀 나오는 표현입니까? 어떤 공식의 일부죠? 곱이 뭐야?
우리가 제곱을 해서 더할 이유가 뭐가 있어? 피타고라스 하려고 제곱해서 더하지. 피타고라스랑도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랑 연결돼요? 공수투의 정과 정사의 거리랑도 연관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지금 내가 이 연관이 있다고 한 거를 이제 잘 하면 킬러 문제를 30초 만에 푼다니까. 계산으로 풀면 10분 걸릴 거. 네. 그러니까 저런 게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좀 뭔가 연관성을 찾아서 발전시킨 게 다 심화 개념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네. 여튼 저희 혈례복소수는 합하고 곱이 되게 쉽다. 그래서 뭔가 다른 쪽으로 연관할 거리가 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상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Z 바를 전체 다시 바를 씌우면 뭐가 돼요? 켤레 복소수가 뭐냐면 허수 부분 바꾸는 건데 부호 바꾸고 한 번 더 바꾸면 제대로 돌아올 거 아니야.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고 다시 바꾸면 플러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바 두 번 씌우면 그대로고요. 또 실수 A에 대하여 A 바는 A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켤레복소수 기호를 씌워도 그대로예요. 아니 3은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허수 부분 바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3 반은 3이죠.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최고난도 문제를 풀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뭔 역할을 하냐면 어떤 수가 실수인지 밝히고 싶잖아요. 복소수 문제에서요. 바를 씌워서 변함이 없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변함없음을 보여요. 사실 RPM 수준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연습 문제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한번 나오는 거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저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상의 성질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켤레복소수 바의 특징은 찢을 수 있고 붙일 수 있답니다. Z1 더하기 Z2를 전체 바를 씌우면 Z1바 플러스 Z2바 바기로 찢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곱하기도 마찬가지. 전체 바는 바 씌워서 곱하는 거. 나누기도 마찬가지. Z2분의 Z1을 전체를 바를 씌우면 바를 분모분자로 찢을 수 있다. 네, 이런 거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곱하기를 좀 확장하면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자, Z1 제곱에 Z제곱에 전체 바를 씌우면 Z 곱하기 Z의 바를 씌운 거와 같아서 Z바 곱하기 Z바, Z바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Z 같은 원리로 ZN제곱의 통으로 바를 씌우면 바의 전체 N제곱하고가 통이 돼요. 그러니까 쪼갤 수 있다, 위치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켤레가 들어가면 계산을 좀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버그가 있다 정도만 하자고요. 자, 그러면 뭐 하나 볼까요? 자, 322번 볼까요? 자, x가요 1 더하기 2i분의 5고요 y가요 1 빼기 2i분의 5예요. 자, 문제가 x 3제곱 빼기 x제곱 y 빼기 xy제곱 더하기 y 3제곱을 하래요. 설마 내가 x를 세제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2i분의 5를 완전 세제곱하려면 계산이 개빡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용할 건데 일단 가뜩이나 x가 좀 들어보니까 실수화를 좀 합시다. 더하기 2i분의 5에다가 분자 분모에 1 빼기 2i를 곱할게요. 분모의 규리와
자, 그럼 분모는 1의 제곱에서 2i 제곱을 빼 마이너스 4를 빼. 그러니까 1 더하기 4 5라서 지워져서 x가 1 빼기 2i예요. y는 뭐예요? 그래서 y는 뭐예요 그러면? 왜 1 더하기 2i라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 x에 이거 전체를 다 씌우면 y예요. 1 더하기 2i 분의 5를 전체 바를 씌우면 내가 바는 찢을 수 있다니까 1 더하기 2i가 분의 5반데 실수는 켤레 씌워도 그대로 1 더하기 2i 켤레 하면 1 마이너스 2i.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실수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태만 보고 아 이거의 허수 부분을 얘가 바꿨네, 아 처음부터 켤레네 라고 생각하면 더 좋다고요. 그래서 바로 실수화를 하지 않고 1 더하기 2i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좀 눈이 뜨있다 해야 되나? 자, 그러면 두 수가 켤레니까 아마 밑에 있는 저식은 아마 계산이 할만하게 합곡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뭐 차도 괜찮고요. x 더하기 y나 x 곱하기 y나 뭐 어쩌면 x 빼기 y 정도 들어가게 출제할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보시면 자, 복소수 xy가 있는데 x는 7 빼기 i고요. xy가 50이래요. 그럼 y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뭐 지금 이 단원이니까 뭐 대충 찍을 수가 있는데 왜 찍어도 이제 좀 근거 있게 찍자라는 거죠, 내 말은. x가 7 빼기 i인 건 좋다 이거야. 근데 xy를 50이라고 줬네. 그럼 y는 어떻게 해? x분의 50 하면 되죠. 그러니까 7 빼기 i분의 50이라서 이걸 실수하면 나오긴 하는데, 자, x는 7 빼기 i고요. x 곱하기 y는 50인데 50이라는 수가 7, 1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7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50이에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켤레 아니겠어? 켤레겠지, y가. 그런 거 눈치채면 좀 더 좋다 이거죠. 자, 예, 유형 5번은 내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복소수가 실수 또는 순허수일 조건. 네, z를 a 더하기 bi라 놨을 때 실수는 허수 부분이 0이고 순허수는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까지 지워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실수다 순허수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좀 그러면 326번처럼 어떻게 내기도 한다? 제곱이 어떻다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326번, 자, 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진짜로 제곱하냐? 그게 아니고 네, 제곱에서 양의 실수나 0 되려면 원래 실수도나, 제곱해서 음의 실수 되려면 순허수니까 저놈은 실수거나 순허수다라는 말을 좀 돌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풀어주라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328, 29, 30, 31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복소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몇 더하기 몇 i로 다 바꿔서 풀면 돼요. i 있는 애는 있는 애끼리, 없는 애는 없는 애끼리 풀면 뭐 전혀 지장 없으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유형 7번. 자, 332번. 복소수 z하고 켤레 복소수 z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보고. 자, 기억 z바가
z를 a 더하기 bi로 놓으면 zz바는 뭐야? 0이면 a 더하기 bi와 a 빼기 bi의 곱이고 따라서 이게 a제곱에서 마이너스 b제곱을 빼면 플러스 b제곱이 0이니까 a, b 둘 다 0. 그래서 z는 0이 맞죠? 네. 뭐 니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나는 디귿을 좀 하고 싶거든. 뭐 이거 완전 기본 문제라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z분의 1 더하기 z바분의 1이 허순이에 허순이에 자, 원래 이런 문제들은요 항상 뭐라고 하면 되냐면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풀면 사실 100% 풀 수 있어요. 다만 좀 오래 걸리는 게 있어. 좀 오래 걸리고 귀찮고 짜증나고 이런 애들이 있다 뿐이지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풀면 모든 문제든지 다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좀 귀찮잖아요. 네. z분의 1 더하기 z바분의 1은 허수입니까? 아니면 허수가 아닙니까? 근거는 뭔가요? 를 말로 할 수 있겠냐 이거야. 저걸 딱 보고 z를 a 더하기 bi분의 1 더하기 a 빼기 bi분의 1 해서 뭐 계산하지 않고 얘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바로 알 수 있냐고. 바로 알 수 있어요? 무슨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까 비슷한 거 했는데 얘네 둘이 어때? 켤레라고. 이거 두 수가 켤레 관계라. 통째 z분의 1을 전체 켤레 씌우면 z바분의 1 반대 1은 발을 씌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다고요. 통째로 켤레 관계고 통째로 켤레 관계의 수는 합과 곱이 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a 더하기 bi분의 1과 a 마이너스 bi분의 1의 합을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아 얘네들은 원래 켤레니까 합이 실수구나 라고 할 줄 알면 이제 좀 어려운 거 풀 준비는 된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겠죠? 3회차 때는 해봅시다. 자 334에 안녕하세요. 334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z랑 z바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z랑 z바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실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못 외우겠다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하세요. 그럼 자 기억에 333번의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z바가 마이너스 z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a 더하기 bi의 켤레 a 빼기 bi가 마이너스 a 빼기 bi니까 a가 0. 따라서 z는 어떤 수? 실수 부분이 0인 수. 자, 실수 부분이 0인 수는 어떤 수라고? 순허수 또는 0. 허수 부분까지 0이면 0. 그래서 333은 너네가 이런 식으로 보고 순허수거나 0인 애를 찾으면 되고 334에는 어떻게 돼 있다? z랑 z바가 같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z는 z바라고 돼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bi하고 a 빼기 bi가 같으면 aa 지우고 자 bi는 마이너스 bi 따라서 b는 0. 즉 허수 부분이 0인 수. 그러니까 실수겠죠. 이렇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 8번도요. 어떻게 하면 돼요?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풀면 다 풀린다고요. 자, Z를 구해라. Z가 어떤 수냐?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풀면 다 풀려요. 다 풀리니까 RPM까지는 너네가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풀면서 좀 계산이 짜증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해야만 하나? 라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의심을 하시면 돼요. 좀 쉽게 풀 필요성을 느낄 줄 알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알려주면 뭐 그걸 쓰든 아니면 혼자서 연구를 하든 할 수 있겠죠. Z를 구해라.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계산하면 된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337번. 자, ZZ바가 7이고요. 자, Z 더하기 Z분의 7이 4입니다. 자, 이때 이제 Z를 구하래. 자, 한번 해볼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Z를 뭘 구해라라고 내면 Z를 A 더하기 BI다라고 놓고 풀면 100% 풀린다고요. Z를 A 더하기 BI가 나와요. 그러면 자, 첫 번째는 A 더하기 BI와 A 빼기 BI를 곱한 게 7이다. 그래서 앞에 거 제곱 A제곱에서 BI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7이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Z 더하기 Z분의 7이 4니까 자, Z A 더하기 BI와 Z분의 7 A 더하기 BI분의 7을 더해서 4라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 분수는 실수화를 좀 해야 될 테니까 분자분모에 A 빼기 BI를 곱하면 자, 분모는 A 더하기 BI와 자, 분모가 A제곱 빼기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분자는 이제 7의 A 빼기 BI인데 아까 구해놨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7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7이니까 앞에 7하고 지워져서 네, 결국 A 더하기 BI와 A 빼기 BI의 합이 되죠. 이거 어떻게 돼요? BI 마이너스 B 없어지고 2A가 되죠. 2A가 4입니다. 따라서 A는 2.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7이니까 B제곱이 3. B는 뿔마 루트 3. 따라서 Z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라고 풀면 되죠.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좀 귀찮음을 느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뭐가 짜증나요? 아니, Z분의 7이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결국 ZZ 봐야 뭐 그렇다 치고 Z분의 7을 더하니까 힘든 거잖아. 근데 7이 어디 있어? 여기도 7이 있는데? 뭐야? Z분의 7이 넘기면 되죠. Z바가 Z분의 7입니다. 즉 두 번째 힌트는 Z 더하기 Z바가 3도예요. 5이 7이고 합이 4라고요. 그래서 이 Z분의 7이 뭘로 변경이 됐어요? 결국 실수하니까 여기 A 더하기 B, A 빼기 BI 됐잖아요. Z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면 좋다니까? 계산이 확 차이 난다고요. 여러분들도 책에다 끄적끄적 쓰는 거 귀찮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Z 더하기 Z바는 4에 Z 곱하기 Z바가 7이야. 자, 그러면 켤레 합하고 곱을 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돼. 아, A 더하기 BI로 할 때 2A가 4에 A 제곱대 B제곱이 7이구나. 그래서
A는 2, B는 뿔마 루트 3 해서 아까 전처럼 2 뿔마 루트 3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합이고 이게 곱이니까 무슨 개념하고도 연관돼? 2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하고도 연관된단 말이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따라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7은 0에 두근이 z와 z반이니까 우린 z를 어떻게 구해? 근의 공식으로도 할 수가 있죠. 자, 2 b 다시 짝수 공식이야.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h 2 뿔마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3i 그러니까 얘가 z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물론 뭐 꼭 근의 공식 쓸 필요는 없어요. 근각에서 그런 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a 더하기 bi를 놓고 풀라고 된 거니까. 근데 여러 가지 보이는 대로 풀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숙제는 49쪽까지야. RPM으로. 46에서 49입니다. 자, 이제 공수2를 할 거예요. 책이 있나요? 없지요? 예. 내가 공수2는 29쪽부터 28쪽부터 28쪽에서 42쪽까지 냈었어요. 일단 질문만 먼저 좀 해봐요. 수행 질문해봐. 56이요? 56. 또 뭐만 돼요? 생각보다 잘 푸네요. 번만 해볼게요. 그러면 그 좀 이상하게 길다 싶으면 다 질문하세요.
자, 31쪽 56번. 자,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요. 그 두 점에서 만난대요. 한번 그려보죠, 뭐 대충. 2차 함수 대충 있고. 대충 올라가는 직선 있어요. 대략 이렇게 생겼겠죠. 자, 만나는 두 점 A, 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0,0 있어요. 뭐 어디가 있겠죠. 맞죠? 자, 삼각형 ABC 무게중심 좌표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점의 평균이잖아요. 근데 내가 A점하고 B점을 구해볼까요? 한번. 자, 그럼 A점, B점 어떻게 구하냐면 연립해서 풀어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6을 해서 풀고요. 따라서 왼쪽 넘겨서 X제곱 빼기 10X 빼기 5는 0을 풀어요. 그럼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근해 공식을 쓰자니 초반부터 계산이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근각계수로 가야죠. 두근을 계산하기 싫으면 귀찮으면 일단 하지 말고 냅둬보라고. 이렇게 그냥 잠깐 표현하자고. 이게 약간 치환 같은 거 아닙니까? 예, 복잡한 거 좀 간단하게 해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 예를 들어 A점은 X좌표 알파, B점은 베타 콤마 뭐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X좌표를 알파라고 놓으면 Y좌표는 뭐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얘로 놔도 되고. 왜? 요 위에 점이니까. 근데 알파, X좌표 알파라고 놓으면 이거 알파 제곱 빼기 8알파 더하기는 너무 더럽거든요. 좀 길잖아요. 물론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더 쉽잖아요. 이거 1차니까 2알파 더하기 6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타 콤마 2베타 더하기 6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원점 모가 0,0이니까 세놈의 무게중심 X좌표는 뭐예요? G의 X좌표 뭐예요? 셋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뭐 하나는 0이니까 더할 필요 없고 Y좌표는 셋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근데 0은 더할 필요 없고 Y좌표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6이니까 2알파 2베타 10이네요 2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플러스 12. 자,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돼요? 합만 알면 돼요. 뭐가 필요 없어요? 곱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 뭔 얘기도 되냐? 이거 문제에서 안 줘도 돼요. 그렇다는 건 상수항을 안 줘도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인 걸 알기 때문에 뭐 안 줘도 돼? 예를 들어서 이거 K라고 놔도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저거 K라고 놔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이쪽을 K 하지 말고 이쪽을 K 맞아요. 네. 6이었어. 네.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알파 베타 10이니까 10 넣으면 돼. 네, 3분의 10, 3분의 20 더하기 3분의 30. 네. 그래서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 둘이 더해서 3분의 40이 14입니다. 그래도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2차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근각계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42쪽까지 나갔는데 42쪽까지는 괜찮다 이거죠. 근데 43번부터 내가 개념 설명을 좀 해야 되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합시다. 저기 우리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대체 공휴일인데 수업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수업을 해요. 참고하세요. 자, 43쪽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할 거거든요. 질문 안 받았구나. 예, 질문부터. 네, 질문 한 거지. 네, 질문 됐고. 정신이 왜 이래? 그 43쪽에 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좀 볼 거예요.
그냥 일단 문제를 좀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9번. 필수 문제 9번. 자, 2x 빼기 y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하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y 빼기 3은 0이라는 놈의 교점이 있을 거예요. 교점하고 그 다음에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아니 그럼 이거 중2 내신이거든? 그 1학기 기말범이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교점을 구합니다. 아니 연립하면 교점 나오잖아요. 뭐 빼면 되나? 그럼 x 플러스 2는 0. 예, 교점이 x좌표는 2고 y 잠깐만. x좌표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5. 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얘랑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 기울기만 알면 돼요. 네, x가 마이너스 2에서 2로 4 커졌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5에서 2로 7 커졌네요. 숫자로 있다고요. 네, 그래서 y는 4분의 7에 자 2,2 지나니까 x 빼기 더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잖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중학생들한테 아니면 이제 중학교에서 갓 이제 고2 올라오는 애들한테 이 범위를 가르치잖아. 그러면 다 저렇게 풉니다. 다 저게 익숙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편하고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푸는 걸 내가 막기가 좀 힘들어.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좀 발전시켜서 이제 42조에서 했던 거. 근데 내가 이렇게 이걸 가르치면 이게 근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실전에 이 필수 문제 9번 나오면 내가 아무리 이걸 새로 가르쳐도 다 너네가 이렇게 풀 거예요. 이게 맞긴 힘들어요. 뭐 이해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내가 알려준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봅시다. 네, 그렇게 좀 해봅시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 2학년 분들한테 뭐 3학년은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2학년 학생들이 만약에 이거를 배우고 1학기 중 기말고사를 다시 봤으면 그 방식대로 풀면은 사실 좀 편하긴 한데 뭐 그건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왜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냐면요. 새로운 방식을 할 줄 알아야 다음 단원이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방식과 똑같이 다음 단원 원에서 비슷한 걸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이 방식으로 풀면 어차피 원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똑같이 해야 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하고 가자라는 차원입니다. 자, 어쨌든 뭐 잡설이 좀 길었는데 좀 해봅시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따오냐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데서 따와요. 항등식에서 따옵니다. 그러니까 필수 문제 8번 같은 게 뭐였냐면 필수 문제 8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mx 빼기 y 더하기 m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었어요. 그 필수 문제 8번에 그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했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냥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y는 mx 더하기 m 더하기 1은 0이라고 해놓고 이게 m이 공통이네. m에 x 더하기 플러스 1이라고 놓으니까 얘가 이제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1,1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해서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게 이걸 굳이 y를 한쪽에 놓지 말고 그냥 여기서 m 들어간 애랑 안 들어간 애로 바꾸면 m의 x 플러스 1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맞잖아요. 이것도. 근데 이거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 항등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볼 수도 있냐면 m에 상관없이 이게 0이고 이게 0이면 성립하죠. m에 상관없어지죠. 그쵸? x 더하기 1이 0이면서
y 더하기 1이 0이면 이게 식이 성립해요. 방정식에서 성립한다, 해를 구한다 라는 게 함수로 따지면 지난다잖아요. 이게 뭐예요? x 더하기 1이 0이면서 y 더하기 1인 게 뭐예요? x좌표 마이너스 1에 y좌표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놈의 연립했을 때 생겨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난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항등식처럼 보면 x 더하기 1이 0이면서 y 더하기 1이 0인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1 지나는 직선이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항등식 개념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요. 자,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항등식 한 게 있었잖아요. k에 관한 항등식,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직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 플러스 k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쓰면요. 이게 k에 관계없이 뭐가 되면 성립해요? 이 괄호 두 개가 다 0이면 성립해요. 그럼 얘가 0이면서 얘가 0이다를 풀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0이면서 얘가 0이다를 푸는 건 연립방정식이고요. 연립방정식을 그래프에서 교점을 구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k에 관계없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면서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을 풀면 요놈의 해가 뭐가 있으면 x는 알파,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합시다. 풀었다 치고 이거를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죠. 무조건 성립하죠. 다시 말해서 방정식으로 보면 무조건 성립이다고. 이걸 그래프 개념으로 보면 내가 x좌표에다 알파, y좌표에 베타를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무조건 지난다 이거예요. 즉 요놈의 교점 x, y는 항상 대입해도 괜찮은 점이니까 이 교점을 무조건 지난다가 된다고요. 자, 따라서 이게 어떤 식이 된다? 두 직선의 교점 알파, y였을까? 알파, 이걸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 된다고요. 뭐에 상관없이, k에 상관없이. 근데 k에 집중하지 말자 이거예요. 교점을 무조건 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교점을 구하지 말자고. 왜냐면 교점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교점이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식은 이런 식으로 놓으면 얘가 0, 얘가 0이면 무조건 성립하잖아. 얘가 0이면서 얘가 0인 점이 교점이잖아. 교점을 대입하면 항상 성립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놔버리자고요. 즉 이놈의 교점을 구하지 말고 그냥 식을 이렇게 세우자고. 한쪽에만 k를 써요. 이렇게 식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0이면서 이게 0인 점은 무조건 성립한다, 무조건 지난다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직선을 세워라 했으니까 이게 답이라고. 이게 답인데 k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k를 2,2를 지난다를 가지고 k를 구하시면 된다고요. 요거가 2,2를 지나니까 2,2를 대입하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4 빼기 2 빼기 1에 더하기 k에 마이너스 2 빼기 2 빼기 3은 0. 숫자가 이렇게 들어오냐? 7k가 1 맞지? k는 7분의 1. 따라서 답이 뭐가 된다?
2x 빼기 y 빼기 1에 플러스 7분의 1에 x 빼기 y 빼기 3은 0이 얘가 답이 된다 이거. 정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양변에 7을 좀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5x 왜 이렇게 그지같이 문제가 7이 아니네. 잠깐만. 마이너스가 2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3분의 1 K가 3분의 1 자, 그리고 양변에 3 곱해서 정리합시다. 양변에 3 곱하면 6x, x, 7x 빼기 3y, 빼기 y, 빼기 4y 빼기 3 빼기 3이니까 빼기 6은 0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좋다 이거예요. 이게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얘를 발전시켜서 원의 방정식에서도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네, 뭐 심화 개념도 있지만 심화까지 하면 힘드니까 일단 이쪽으로만 하죠. 계속 나올 거야. 원에 가서도 해요. 자, 그래서 연습을 한 번 더 해볼 거야. 자, 80번을 볼게요. 3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1, 즉 3x 더하기 2y 빼기 1은 더하기 1은 0하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0은 0에 교점하고 뭐도 지나는 0,0도 지나는 원을 구해봐라.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했어요. 그 교점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중학교 2학년 방식처럼. 뭘 해도 된다고요? 그냥 하나 두 개 더하면 돼. 하나만 K 붙여서 아무데나 K 붙여도 상관없어. 원래 아예 상관없진 않은데 지금 그냥 그렇게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3x 더하기 2y 더하기 1이라는 식과 2x 빼기 y 더하기 10이라는 걸 붙여서 아무데나 한쪽에 K 붙이면 돼요. 앞에 붙여도 돼요. 네. 요거 능력하잖아요. 그러면 3x 더하기 2y 더하기 1이 0이면서 2x 빼기 y 더하기 10이 0인 애는 여기 대입해도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은 얘가 0이면서 얘가 0인 점을 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씻어버리면 이 조건은 그냥 끝난다고요. 교점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뭐 하면 돼? 내가 구하려는 직선 이건데 얘가 뭐도 지나? 0,05 지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0,0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에요. 001K 더하기 0010 10은 0. 네, K가 마이너스 10. 그래서 답은 그냥 마이너스 10에 3x 더하기 2y 더하기 1에 2x 빼기 y 더하기 10은 0 하면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30x 더하기 2x 마이너스 28x 마이너스 20y 빼기 y 빼기 21y 는 0. 4x 더하기 3y는 얘가 답이라고 그냥 따로 구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81번도 마찬가지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걸 구해라. 그럼 너네가 교점을 구하고 근데 그거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긴 해도 돼. 중학교 방식으로 해도 돼. 되는데 식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세워도 된다고.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렇게 세워도 된다고. 이렇게 세우고 그럼 이게 정리하면 뭐 y는 몇 k분의 몇 x 더하기 어쩌고니까 그게 6이다 한 다음에 세워도 돼요. 근데 뭐 정 못하겠으면 그냥 중학교 방식 일단 하세요. 심화할 때 좀 더 이게 너네가 아직은 너네가 이렇게 풀 필요성을 못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이해해. 왜 저렇게 풀어 그냥 중학교 2학년 방식 쉬운데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나도 이거는 원을 들어가야 돼요. 원을 들어가야 너네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교점과학이 별로 안 어렵거든. 그냥 이거 연립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공통수학에서 뭐 배웠어요? 2차 연립을 배웠잖아요. 연립 2차는 개박씨거든요. 얘는 교점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괜찮은데 연립 2차는 교점이 개빡치기 때문에 연립이 빡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교점을 안 구해도 되니까. 네, 근데 원이 2차라서 2차식으로 표현돼서 일단 넘어갈게요. 직선까지는 별로 상관없긴 해요. 사실. 자, 문제. 연습 문제입니다.
자, 82, 83 뭐 이런 거는 할만해요. 네. 예, 뭐 44쪽까지는 그냥 중학교 2학년 수준이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네. 88번도 뭐 그다음 어렵진 않죠. 네. A점이 88번, A점 2,6, B점 8,0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얘랑 Y는 2분의 X 더하기 2분의 1의 교점이 있습니다. 그럼 AB 직선 구하고 교점 구해서 D점 구한 다음에 삼각형 CBD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B점 말고 C점은 그 2분의 X 더하기 2분의 X 절편 구한 다음 2분의 밑변 높이 하면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자, 91번에 그 세 점이 삼각형을 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다른 세 점이 삼각형을 안 이루려면 오른쪽에 나와 있다시피 세점이 한 직선이 있으면 됩니다.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으려면 뭘 밝히면 됩니까? 기울기가 같다 보여주면 됩니다. 뭐 AB, AC, BC 기울기가 다 똑같다 이런 거 해주면 되니까. 이거 뭐 저기 중학교 내신 문제 다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아도 되고. 92번도 중학교 내신에서 한 것 같은데 직선 하나 그려서 저 사각형 둘 다 넓이를 반 잘라야 돼요. 그럼 어디 지나야 돼요? 사각형의 정가운데 대각선의 교점 지나면 된다. 쉬우니까 넘어갑니다. 자, 90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다 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 나가면 나갑니다. 하고 있군요. 90번. 내가 도형 파트 하면서 검수토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림을 그려봐랍니다. 이게 모든 학생들이 다 공통수학 툴을 다 힘들어해요. 처음 할 때나 두 번째, 세 번째를 해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자꾸 계산을 하려고 해서 그래. 여러분 저기 뭐야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했던 도형들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문제가 쉽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90번. 자, 여기 정사각형이 있어요. A점 0,1이고요. B점 2,0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점이 더 있어요. C점하고 D점. 여기 정사각형입니다. 직각이. 문제가 뭐냐면 그 BD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요게 뭐냐 물어본 거거든. 그럼 너네가 B점 알잖아? D점만 알면 돼. 그럼 D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D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정석풀이는 엄청 빡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용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용해요. 뭐 정사각형이니까 막 수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A, B점은 잘 알죠. 그러니까 D를 알기 위해서 보통 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을 구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자, 풀이 1. 내가 AB 직선을 구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AB 직선은 어떠냐면요. AB랑 수직이에요. AB와 수직이고 그 다음 뭐 지나요? A점 0,1을 지나요. 근데 AB가 기울기가 얼마냐면 그러니까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쓰라 그랬으니까 잠깐만요. 아직 안 했잖아. 아직 안 했네. 죄송합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미안.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아직 안 배웠구나. 그러면 이거 못 쓰잖아. 그럼 뭐 해야 되지? 그럼 평행사변형 성질 같은 거 써야 되나? 네, 뭐 그런 거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또 뭐 있지? 뭐 길이가 같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쓸 수 있고. 네, 뭐 좀 애매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뭘 하냐면 도형 그 자체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자, 저거 정사각형을 돌려놓은 모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정사각형 같은 거 많이 그려보고 뭐 퍼즐 같은 것도 해보고 뭐 실루 그림 이런 것들을 또 해봐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보조선을 좀 끌 거거든.
야, 내가 원하는 건 D점의 좌표인데 D점의 좌표만 쉽게 잘 구하면 이건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D점의 좌표를 잘 구할 수 있게 보조선을 끌 거야. 보조선은 항상 별로 없어요. 여러분 좌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라인이 필요하냐면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알려면 어떻게 해? 이 라인이나 이 라인을 그려가야 되거든. 항상 기본적인 좌표를 구하기 위한 보조선은요 가로 세로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러면 저 바깥에 내가 보라색으로 두 개 보조선을 끄니까 뭐가 또 생겨요? 이것도 정사각형 아닙니까? 이 정사각형이라고 배우지 않아요? 아니 중1 때 합동 같은 거 할 때 해봤을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 4개 합동이잖아. 뭐 배웠을 거 아니야 열심히. 내가 너네한테 증명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게 SAS 합동이냐 RH 아니 뭐 내가 해볼까? 하려면 할 수는 있지. 자 일단 이거 밑에 직각삼각형이죠. 내가 여기 동글각 X가 할게. 그러면 동글각 X는 90도야. 여기 90도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동글 여기 X 해야 90도지. 맞죠? 그럼 여기 직각이죠? 자 그럼 어때요? 직각 있고요. 빗변 같아요. 그리고 각이 하나 같습니다. 이러면 RHA 합동인데 내가 RHA 증명하세요는 아니야. 그냥 너네가 보면 짝도는 건 알잖아. 그럼 뭐가 나와? 길이가 나오잖아요. 이 길이가 1이고요. 여기 2잖아요. 그럼 요거 2고요. 요거 1이에요. 그럼 D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A점에서 위로 2칸, 오른쪽 1칸이야. 오른쪽을 1칸 갔으니까 X좌표는 1. 위로 2칸이니까 Y좌표는 3이겠네. 그럼 여러분은 D점하고 B점 지나는 직선 그냥 구해주면 된다고. 이런 식이면 C점도 똑같죠. 왜? B점에서 오른쪽으로 1칸, 위로 2칸 가면 돼요. 그럼 오른쪽으로 1칸 X좌표 3, Y좌표 2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X좌표, Y좌표 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93번. 2x 빼기 y는 3 위의 점 a, b에 대해서. 그럼 뭐야? 2a 빼기 b가 3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건 다시 말해서 2a 빼기 b가 3일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6은 0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죠. a, b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니까 여러분 그냥 항등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안 되면 다음 주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94번도 넘어가고. 자, 95번 해볼게요. 이거 모의고사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중킬러 정도는 돼요. 4점짜리 중난이도 이상은 된다고요.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3점짜리와 4점짜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2점짜리도 한 3문제 있지만 2점짜리는 뭐 보면 3초 만에 답 나오는 애들이야. 거의 뭐 3 곱하기 7이 뭐냐 뭐 이 수준이라서 뭐 그런 거 쉽고 4점짜리가 난이도가 약간 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간 난이도 정도 돼요. 중간에서 중상 정도 됩니다. 난이도 좀 있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마 혼자 풀면 못 풀 거야. 자, 그림 그려볼게요. X좌표가 4 Y좌표 6 네, 직사각형 하나 있습니다. 자, 요 4점에 대하여 그 BA 위에 그러니까 AB 위에 그 2점이 있어요. D점하고 E점이 있어요. 네, D는 뭐 대충 요 정도 있다 치고요. E는 뭐 대충 한 요 정도 있다 칩시다. 그래서 여기 원점하고 D를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요 꼭대기 C점하고 E점을 연결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교점 F죠. 자, 문제의 힌트가 뭐냐면요. 사각형 OAEF는요.
OAEF는요 사각형 BCFD하고 비교했을 때 얼만큼 커? 4만큼 커요. 네, 그럼 C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D 기울기하고요 C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6분의 15예요. 자, 문제 직선 C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C하고 이 연결하니까 이 내려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니까 뭐만 좀 알면 돼요? 한 점 알잖아요. 0,6. 기울기만 알면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라는 건 항상 x 증가량분의 지금 y 증가량. 오른쪽으로 얼마 갈 때 아래로 얼마 떨어졌냐 뭐 이것만 알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4칸 갔잖아. 아래로 얼마 떨어졌냐가 중요해. 그죠? 그러니까 결국 C 기울기만 알면 돼요. 이거 알면 끝이에요. 근데 C 기울기를 해야 되는데 OD 기울기도 필요는 하잖아. 내가 힌트 쓰려면. 그럼 OD 기울기는 이거거든. 올라간 기울기 얼마냐니까 뭐가 필요해? 오른쪽으로 4칸 갈 때 위로 몇 칸 올라갔냐가 필요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 내려간 길이랑 올라간 길이 정도는 알아야 이 힌트도 써먹으면서 C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힌트가 있냐면 사각형 OAEF라는 힌트가 있는데 사각형 OAEF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야. 야, 이 넓이 색이 되게 힘들게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BCFD가 있어요. BCFD는 이런 사각형이다. 이것도 넓이 색이 더럽게 귀찮을 것 같은데. 자, 노란 사각형이 보라색 사각형보다 넓이가 4가 크다라는 것도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사실 첫 번째 조건이 핵심이죠. 저 넓이 더럽게 색이 힘들어 보이는 저 사각형 넓이가 4 차이 나는데 저걸 어떻게 잘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려간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막 계산으로 하려고 하면 특히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게 힘들거든. 넓이가. 자, 일단 문자를 좀 세볼게. 문자를 좀 볼게.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 C 기울기를 하려면 내려간 길이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OD 기울기도 구하려면 오른쪽으로 4칸 갈 때 위로 몇 칸 가냐 이게 길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할 거야. 그러면 OD 기울기는 자 뭐가 되죠? 올라간 기울기는 4분의 B가 되고요. C 기울기는 오른쪽으로 4칸 갈 때 내려왔어요. A칸.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A가 돼서 16분의 마이너스 AB가 C고 AB가 15다가 돼요. 자, 여러분은 뭔 식을 세워야 돼요? 요 식을 세워야 되잖아요. 넓이가 4 차이 난다를 해야 되는데 노란 사각형, 보라색 사각형에 저게 이제 요새라고 하기 이제 좀 됐어. 이제 한 5년 됐어. 이제 한 4, 5년 됐는데 한동안 이제 수능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저 노란 사각형하고 보라색 사각형 넓이 재기가 되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직사각형도 아니고 평행사각형도 아니고 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저런 식의 넓이를 구해야 하냐, 넓이의 차이가 4 차이 난다라는 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공통 부분을 보시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뭔 소리냐? 여기 조그만 오른쪽에 조그만 삼각형 폈죠? S라고 해봅시다. 이게 이 뜻이 뭐야 원래? 노란색하고 보라색은 4 차이 난다죠? 근데 노란색하고 보라색을 각각 하는 건 힘든데 노란색하고 S, 보라색하고 S를 같이 보면 넓이 재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노랑 더하기 S와 보라색 더하기 S보다 4 크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양변에 S를 더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왜? 삼각형이 되니까. 자, 노란색 더하기 S 뭐예요? 그냥 삼각형이에요. 2분의 1 밑변 높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2분의 1
밑변 4 높이 B. 보라색은 역시 S를 합치면 2분의 1 4A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B는 2A 더하기 4, B는 A 더하기 2가 되죠. 그럼 뭐 이거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지만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있냐? 둘이 곱해서 15인데 하나가 다른 거보다 2가 길면 3, 5, 15, 5, 3, 15겠지. 그죠? 그래서 B가 5, A가 3입니다. 어, 2차 방정식이니까 답이 두 개 아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야. 그럼 2차이 나오고 15죠.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기를 하니까. 기울기가 많이 4분의 3이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96번. 자,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내신 고난도로 해봤을 것 같은데 x 더하기 3y 빼기 3은 0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싼 부분이 있어요. 삼각형 넓이 3등분한대요. 저 두 직선. 그러니까 저 두 직선을 그려가지고 삼각형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자른다고. 에벤 기울기 구하래. 자, 얘가 어떤 직선인지 한번 봅시다. 자, 3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1이라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로 갈까요? 101. 너무 크게 했네. 아니, 너무 크게 했네. 네, y절편 1이고요. x절편이 3이에요. 네. 대충 이런 식이죠. 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원점을 지난 직선이 있는데 저 직각삼각형 보이잖아요. 일사분면에 직선 두 개를 그렸더니 저 넓이를 3등분을 한대. 그러니까 뭐 하나는 대충 이렇게 해서 3분의 1 가져가고 하나는 대충 이렇게 해서 3분의 1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3등분이 되려면 결국 뭘 하면 돼요? 밑변을 3으로 쪼개면 되죠. 이렇게 되면 대충 3등분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울기. 이거 두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 그럼 뭐 하면 돼? 이 두 점의 좌표를 구하면 돼.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내분점 구하라는 거예요. 네. 요거 A점이라고 합시다. 요거 B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P점이라고 합시다. 여기 Q점이라고. P점은 1대2 내분이에요. Q점은 2대1 내분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가지고 내분점 구해서 0,0하고 연결한 기울기 잴 줄 알면 돼. 내분점 공식을 배웠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하면 되긴 하는데. 자,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죠. 그 중3 과정에 피타고라스 정리 조금 어려운 걸 보면 아니 이게 3등분이면 내분점 원리가 뭐예요? x좌표도 3분의 1, y좌표도 3분의 1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꺼주면 이런 식의 보조선을 끄면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해되나요? 자, 내가 조금 어렵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일 것 같아요? 계산 안 해도 풀 수 있거든. 왜냐하면 기울기의 정의가 뭐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가 간 길이분의 y가 간 길이인데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 정도는 익숙하잖아요. 여러분은요, 이놈의 기울어진 정도를 보면 되는데 내가 아는 기울기가 뭐가 있어? 요 흰선 기울기가 있어. 이 흰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이 빨간 선 올라간 기울기는 얼마일 것 같아? 좌표세라는 게 아니야 지금. 그림을 보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똘똘해서 지금 선행도 하는 거잖아요. 얘가 필요하고요. 얘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이 길을 계산을 하지 않아도 뭐가 있다고? 여기서도 내려가는 게 있다고. 이게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1대 3이라고. 그럼 이건 몇에 해당돼? 이게 1대 3이면 얘가 몇에 해당돼? 6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기울기 6분의 1이야. 아니?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는 이제 얘도 기울기가 필요하거든? 빨간색하고 비교하면 좀 쉬운데 아니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빨간색하고 비교하지 말고 흰색이랑 비교하자. 흰색은 이렇게 내려간 게 1대 3이라니까. 1대 3 반 줄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파르죠. 몇 배 가파르죠? 2배 완만하죠 이게. 왜? 오른쪽 2배 가니까. 그러니까 파란색은 기울기 얼마겠어요? 1 이게 1대 3인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얘보다 얘가 2배잖아. 그럼 얘가 2배 가파른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만큼 올라가는데 얘가 2배 빨리 올라가잖아요. 얘는 2배 천천히 내려가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 기울기는 3분의 1의 가파르기라고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고 올라가니까 기울기 플러스고 이게 2배 가파른 거 아니에요? 아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1대 2라고. 아니 이 기울기는 3분의 1이야. 좌표 같은 거 계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보조선을 그려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공통수학 2가 많이 늘 수 있어요. 어렵다 하는데 계산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꾸 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러면 어느 순간 진짜 팍 늘어요. 남들 못 따라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로 합시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직선의 위치. 요것도 중학교 때 한 걸걸요? 2학년 때. 위치 관계라고 도형에서 얘기를 하면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봤을 때 무슨 도형이냐? 직선, 두 직선이죠. 내가 직선 두 개를 아무렇게나 두 개 그리면 보통은 만나요.
근데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일치한다 뭐 이런 게 있고 평행한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또 뭐랑도 연계됐냐면 교점이 원래 뭐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푸는 거잖아. 연립방정식의 해가 하나인 평범한 경우, 이건 연립방정식 해가 모든 실수인 특수한 케이스, 이건 연립방정식 해가 하나도 없는 케이스, 뭐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뭐 부정, 불능, 뭐 어쩌저쩌저쩌 뭐 그 얘기를 다시 했다는 건 아닌데 뭐 알면 되고요. 저 정도. 위치관계 세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일치, 두 번째 평행, 세 번째 교점이 하나인 평범한 상황. 네. 근데 그 일치는 이제 굳이 안 해요. 왜냐면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일치는 굳이 안 할 거예요. 일치면은 두 개 똑같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굳이 안 할 거고 중요한 건 평행이에요. 평행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뭐 기울기가 같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대신에 일치하진 않으니까 y절편은 다르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자, 어디 봅시다. L직선. 그 여러분들은 1차 함수식이 좀 편할 거라서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직선 L직선 y는 mx 더하기 n, m직선 y는 m'x 더하기 n'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전개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 표현하기로 했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저랬을 때 이제 뭐 두 개가 일치하거나 평행하거나 평행 조건, 일치 조건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크게 세 가지죠. 평행, 교점이 한 개. 일치도 그냥 쓸까? 일치도 쓰자. mx 더하기 n하고 m'x 더하기 m'이라고 이렇게 주면 두 개가 일치하면 어떻게 돼요? 네, 완전 같은 거죠. m이랑 m'도 같고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고. 그리고 평행하면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는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외의 경우는 그냥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써버리면 자, 일치하면 교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서 여러분 이제 중학교 2학년 특수한 해 연립방정식 했을 테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쓸 거예요.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 근데 평행하면 해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상수항은 다르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알고 계시면 돼요. 뒤에 표현 다 있어요. 이런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은 해가 하나니까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뭘 배우냐면은 교점이 한 개인 케이스 중에 뭐를 배우냐? 수직인 케이스를 배워요. 두 놈이 수직으로 만난다를 어려운 표현으로 직교한다라는 말 쓰거든요. 수직으로 교점이 생긴다. 네, 직교한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평행만큼, 어찌 보면 평행보다 더 중요하죠. 평행은 쉽으니까. 자, 두 직선이 수직이면 뭐가 성립하냐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한 직선이 있어요. y는 mx 더하기 n이 있고요. 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만약에 얘네가 수직이에요. 그러면 m하고 m' 이게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건 각도를 얘기하는 거고 각도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면
평행이동에서 y는 mx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평행이동에서 원점 지나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수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둘이 관계가 뭐가 되느냐를 증명을 해볼 건데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돼요. 1사분면에 아무데나 x좌표 a로 놓고요. 이렇게 선을 하나 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직각삼각형이 생기고요. 요점은 a, ma. 요점은 a, m 프라임 a가 됩니다. 여기 0,0이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데, 자, 요 길이는 얼마냐면 점과 점사의 거리 제곱에 합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죠. a 제곱 더하기 ma의 완전 제곱 m 제곱 a 제곱이고요. 요 길이도 a 제곱 더하기 m 프라임 제곱 a 프라임 a 제곱이에요. 근데 요 길이는 y 좌표 ma랑 y 좌표 m 프라임 a의 차이니까 ma에서 m 프라임 a를 빼면 돼요. 뭐가 큰지 모르면 절대값. 그리고 피타 써주시면 돼요. 제곱 더할 겁니다.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m 제곱 a 제곱. 이거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m 제곱 a 제곱. m 프라임 제곱 a 제곱. 요거 제곱하면 m 제곱 a 제곱. 그다음에 뒤에 거 제곱 m 프라임 제곱 a 제곱 빼기 2 앞에 놈 뒤에 놈 2m m 프라임 a 제곱. 그러면 이거 a 제곱이 다 공통하냐 죄다. 게다가 m 제곱 왜 제곱이야? m 제곱 a 제곱 m 프라임 제곱 a 제곱 지워져요. 그러면 좌변은 2a 제곱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m m 프라임 a 제곱인데 여기서 2a 제곱 지워주면 마이너스 mm 프라임은 1 나와. 따라서 기울기 곱 m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뭐 증명 이렇게 했는데 너네는 그냥 외우면 돼. 이런 증명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가급적이면 너네가 요 버전까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버전을 할 줄 알아야 좀 눈에 띄어. 이게 한눈에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기 쉽게 도와주는 게 밑에 거야. 이때는 뭐가 성립하냐면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이 0이에요. 요러면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새로 나온 게 2개가 있어서 이거 둘 다 외워야 되는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진짜 자주 나와서 저거는 외워져요. 저걸 못 외우고 뭐 직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유가 되면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고난도 풀 때 도움이 돼요. 좀 시야에 도움이 돼요. 문제 보는 시야에. 자, 저거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바꿀게요.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있어요. 너네 이게 힘드니까 우리가 y는 몇 x 더하기 몇으로 바꾸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고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은 네, 뭐 여기서 프라임만 바꿔주면 되죠. 그럼 내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했잖아요. 수직이면 얘들이 곱하면 bb 프라임 분의 aa 프라임인데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 즉 aa 프라임은 마이너스 bb 프라임.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은 0이에요. 즉 어떠면 되냐?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 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직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를 기억하는 게 좋거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자 이렇게 둘 곱해서 더하면 0인 게 수직인데 주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크로스. 자 그럼 어때? a b a b지.
근데 AB랑 AB는 빼야 0이거든. 한쪽에만 마이너스 들어가면 얘네는 서로 수직이에요. 그 내가 너네한테 이게 공식을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야.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이 0이다라는 공식을 외우긴 해야 되지만 공식을 외워서 바라본다라기보다 너네가 한 직선이 있는데 개수가 바뀌고 한쪽만 부호가 바뀌면,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바뀌었죠. 한쪽이 부호가 바뀌면 자 곱하면 AB 곱하면 마이너스 AB 더하면 0이라서 개수가 크로스된 애가 있으면 둘이 수직인 걸 좀 의심하시면 좋아요. 네, 둘이 수직인 걸 의심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이런 두 직선이 나왔을 때 아 이게 수직이구나 라고 하면서 접근을 시작하면은 그 방향이 맞는 경우가 많거든. 자 여하튼 수직으로 만날 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이건 급하니까 이거 좀 외워봅시다. 자 뒤에 표에 다 있죠. 네. 그 문제를 볼까요? 문제는 쉬워. 뭐 필수 문제 10번 같은 건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라. 자, 첫 번째.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ax 더하기 a 더하기 2의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직선이 평행할 때 a값 구하고 두 직선이 수직일 때 a값 구하래요. 그럼 평행한다. 평행하면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으니까 연립방정식해가 없다. a분의 1은 a 더하기 2분의 a지만 2분의 1은 되면 안 된다죠? 그럼 크로스에서 a제곱은 a 더하기 a제곱 빼기 a 빼기 2는요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a는 2랑 마이너스 1이 오는데 근데 요 조건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죠? a가 2가 되면 2분의 1, 2분의 1 같아 버리니까 안 돼요. 마이너스 1입니다. a가 2면 인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수직일 때 a 구하시는데 정말 이거 외우기 힘들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뭐 마이너스 a분의 1x 빼기 a분의 1에다가 y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분의 ax 빼기 a 더하기 2분의 2를 가지고 풀어도 돼요. 최소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란 기본이니까. 근데 그게 싫으면 그게 싫으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귀찮으니까 가급적이면 곱하고 더해서 0이다가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해두면 좋다고. 1 곱하기 a랑 a의 a 더하기를 곱한 거 더한 게 0이다. 그럼 a제곱 더하기 3a가 0이죠. 네, 연립하면 돼. 2차 방법 풀면 되죠. 0 또는 마이너스 3. 0은 아니다 돼 있나? 네, 그럼 뭐 3은 마이너스 3은 되죠. 자, 그래서 평행할 때 수직일 때 뭐 하시면 돼요. 103번 한번 해볼까요? 자, a 빼기 2x 더하기 y 더하기는 0하고 그 다음에 ax 빼기 3y 더하기 b는 0. 이게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2,c에서 수직으로 만난다예요. 직표한다. 자, a, b, c 다 구하래요. 그러니까 주직선이 이렇게 있고 교점이 마이너스 2,c라고. 그러면 자 문자가 3개죠. a, b, c.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식이 3개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c를 어쨌든 지나니까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돼요. 근데 지금 대입하기 너무 더러워요. 식이. 좀 어떻게 정리 좀 되고 넣는 게 나을 것 같고 수직으로 만난다 했으니까 수직 조건을 먼저 써주는 게 좋겠죠.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내지는 네, 곱해서 더하면 0. 네.
그래서 a제곱 빼기 2a 빼기 3은 0입니다. 뭐 인수분해하면 a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또는 3 나오고요. 네,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3이네. 그럼 a가 3이니까 3을 대입하면 두 직선이 하나는 3 빼기 1x 더하기 y 더하기는 0이 되고요. 하나는 3x 빼기 3y 더하기 b는 0이 돼요. 근데 얘가 어쨌든 수직인데 뭘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2,c 지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2,c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여기다 넣으면 c가 나오겠죠. 여기다 넣으면 b가 나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죠? 자, 51쪽. 너무 시간을 많이 걸리나? 필수 문제식이죠. 자, 한 직선의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다음 그룹에 답하세요. 자, 1번. 자, 2,-1과 4,3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거와 평행하대요. 그 다음에 뭐냐면 x절편이 4인 걸 구하래.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방향이 같다,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한 말이에요. 이 두 놈 지나는 기울기가 x 증가량 2에서 4까지 2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4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고요. x절편이 4라는 건 4,0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네요. 뭐 기울기가 2에 4,0 지난다. 2x 빼기 3. 완성 됐네요. 별거 없고.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3x 빼기 2y 더하기 4는 0하고 수직인 거. 그럼 이것도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직이면 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얘 기울기를 구해요. 얘가 정리하면 2y는 3x 더하기 4 y는 2분의 3x 더하기 4니까 2구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우리 곱이 1인 걸 역수라 그러거든.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붙이고 역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수직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역수인 애를 찾으면 돼요. 얘가 기울기 2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죄송 마이너스 역수이고 마이너스 3분의 2고 마이너스 1,2 지난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마이너스 3분의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해주시면 뭐 이거 돼요. 뭐 전개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나는 이렇게 바꾸는 게 싫다. 아니 쉬울 수 있잖아. 그 맨날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내신에서 맨날 이거 바꿔서 했겠지. 근데 싫으면 자 수직에는 무슨 성게 있다고? a 프라임에 b 프라임 0이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리 바꾸고 하나만 보고 바꾸면 돼. x, y 개수만. 3x 빼기 2y 더하기 4는 0하고 수직이가 만들고 싶으면요. 뒤에 있는 2는 앞으로 앞에 있는 3은 뒤로 그리고 부호 하나만 바꿔. 2x 더하기 3y 더하기 k는 0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c는 0 하면 돼요. 그러면 2, 3 뒤집고 마이너스 플러스 바꿨잖아.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얘가 뭐 지난다? 마이너스 1,2 지난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c는 0, c는 마이너스 4. 따라서 답은 2x 더하기 3y 빼기 4는 0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익숙치 않으니까 하기 싫겠지.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만 하자고. 어차피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그냥 끊을게요. 네. 그래서 숙제는 51쪽까지입니다. 어디부터냐면
네, 43에서 51이죠. 그리고 오늘은 프린트 안 드릴 거예요. 네.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결석도 있고 오늘은 프린트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휴가를 다녀오셨나요?